안녕하세요, 기러기파파 찰리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금융시장의 두 축을 이루는 대표 자산인 주식과 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금융자산, 금융상품에 대한 마지막 영상으로 주식과 채권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금융자산 시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주식과 채권입니다. 하지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자체적 요구 또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상품 개발 노력, 단순한 주식과 채권의 1차원적 금융 수익 구조를 벗어나고 싶은 투자자의 요구가 만나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을 적절히 조화시킨 다양한 중간적 성격의 하이브리드 금융자산들이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판매되어 왔습니다. 주식과 채권 두 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자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들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 기업이 아닌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발행하는 파생결합 증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CB라고 하는 전환사채, BW라고 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최근 벤처기업들이 많이 발행하는 RCPS라고 하는 상환전환 우선주입니다. 물론 각각의 유가증권마다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업들이 이와 같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대부분 채권 발행 자체가 힘들거나 아니면 채권 금리 자체가 너무 높아 실질적인 발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업성과 성장성은 인정받고 있어 미래의 주식가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채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미래에 주식이 상장되거나 또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선택권, 옵션을 함께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대가로 채권의 금리가 없거나 또는 매우 낮더라도 기꺼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모두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권을 금융용어로 메자닌 증권이라고 합니다. 메자닌은 영어로 중위층, 층과 층 사이에 작게 지은 또 하나의 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증권들을 통칭하는 금융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기업들이 발행한 메자닌 증권들에 투자하는 메자닌 펀드들이 큰 인기를 끌며 판매 금액이 급증하였고, 결국 펀드가 투자하는 메자닌 증권의 발행 금액이 연간 4조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펀드라는 구조를 통해 전문가인 운용사가 투자자를 대신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헤지펀드와 상호펀드 시장의 급성장과 초기 메자닌 펀드들의 성공으로 메자닌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의 수와 메자닌 펀드의 판매 금액은 급증하였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좋은 메자닌 투자처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설정된 펀드의 투자 금액을 소진하기 위한 운용사 간, 펀드 간의 과당 경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계 기업들이 발행한 메자닌 증권에 무분별하게 투자하여 결국 라인 펀드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의 유가증권이 바로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 증권입니다. 이미 ELS, DLS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신종 유가증권입니다. 짧은 영상이란 한계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개념만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증권사가 발행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Derivative Linked Security,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하는 DLS입니다.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원유, 금과 같은 상품 가격, 채권이나 금리와 같은 모든 경제적 자산과 연동하여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파생결합 증권 중 오로지 주가나 주가 지수에만 연동되어 수익 구조가 결정되면 그것이 바로 Equity Linked Security, 주가 연계 증권, ELS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ELB나 DLB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ELS나 DLS 중 증권회사가 100% 원금 상환을 보장하는 경우 원금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채권과 같다는 의미로 ELB와 DLB로 구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ELB나 DLB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초저금리 환경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투자 구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ELS와 DLS 두 가지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ELS, DLS가 아닌 ELF, DLF 또는 ELT, DLT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은행들의 경우 법적으로 유가증권 형태인 ELS나 DLS를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결국 펀드나 트러스트라고 하는 신탁을 이용해 고객은 펀드나 신탁에 투자하고 펀드나 신탁이 ELS나 DLS를 매입하게 합니다. 이것이 ELF, DLF, ELT, DLT입니다. 결국 본질은 ELS와 DLS인 것입니다. 참고로 화면에서 보는 것이 현재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ELS 상품 구조 중 하나입니다. 세 가지 주가 지수를 동시에 이용해 ELS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것인데 주가 지수가 40% 또는 50% 이상 떨어진 적이 없으면 원금이 보장되면서 채권처럼 일정한 연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주가 지수를 이용해 투자 상품을 채권화한 것입니다. 현재 ELS를 포함한 전체 파생결합 증권 DLS의 발행 규모는 2019년 기준 129조 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ELS의 발행 규모는 99조 9천억 원으로 전체 발행 규모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발행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 증권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발행 규모가 급증한 것은 투자자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제공하는 파생결합 증권만의 순기능이 투자자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종 금융상품으로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축은 주식과 채권이지만 주식은 변동성, 위험이 너무 크고 채권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이와 같은 주식과 채권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금융자산들의 인기와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신종 금융상품들의 복잡성으로 인해 금융상품 판매 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동시에 불안전 판매의 위험도 함께 커져 실제로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대형 금융사고인 라인펀드 사태나 독일 국채 DLF 사태 또한 이와 같은 신종 금융상품의 무리한 판매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융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신종 금융상품들이 제공하는 추가 수익이라는 달콤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 번째 투자 원칙 Never lose money를 지키기 위한 상품에 대한 이해, 위험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스스로 내 재산과 투자금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치하고 딱 예원, 아빠 뭐 하고 있어? I'm working on something. 좀 이따 전화할게.